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우리 몸에 유익한 정보와 신나는 웃음으로 함께 하시죠. 웃음 전해줄 오가닉 토크 트리오 만나봅니다. 떼쓰고 매달릴 남자 아닙니다. 사랑에 울어버린 나미가 반갑습니다. 야, 일주일 만에 보니까 정말 반갑네. 자, 근데 말이죠. 큰일 났어. 야, 올해는 내가 지금 이때까지 뭐 하나 이룬 게 없는 것 같은데 우연히 달력을 딱 봤는데 야, 내일 모레가 추석이네. 큰일 났어. 그러니까. 아, 야, 이거 없잖아. 정말 저도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저 그냥 올 여름 너 그냥 푹 쪘던 그 더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좀 그래도 선선해졌어요. 찬바람도 살짝 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럴 때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럴 때 등산 다니다가 삐끗삐끗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맞아요.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부는 요즘입니다. 공개클리닉 웰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니다. 1분 건강톡 만나보시죠. 국내 코로나19 돌파 감염 수를 확인했더니 연령대별로는 30, 40, 50대 순으로 많았고 백신 종류별로는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순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백신 종류와 접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백신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치매 환자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치매 지식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플랫폼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호자가 환자의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하면 해당 환자에 맞는 돌봄 정보가 출력된다고 합니다. 코코아를 마시고 운동하면 운동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코아 속 플라바놀 성분이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이라는데요. 산소 흡수가 떨어지는 중장년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이 플라바놀은 초콜릿보다는 코코아 가루에 많다고 합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그쵸? 코코아를 말하나 봐요. 네, 이 플라바놀의 항산화 효과도 있고 이게 또 운동 효과까지 있다고요. 그럼 어쩜 코코아가 나를 닮았나? 네. 원래 내가 어렸을 때 좀 살았잖아. 그래서 코코아를 많이 먹어서 이 누나가 이렇게 늙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좀 까마시는 거예요. 누나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에 코코아 없었어. 왜 이래? 또 그렇게 꼭 까발려야겠어? 야, 근데 요즘에 코코아보다 더 건강에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뭐요? 바로 백신입니다. 아.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해도 증상이 덜하다고 하니까 안 맞을 이유가 없겠죠? 맞아요. 저도 다음 달에 맞습니다. 아우, 드디어! 네. 드디어! 아, 이제 맞아요? 네. 야, 실물 얼굴로 보면 영민 씨하고 내하고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주민등록증 나이는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네. 많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게 뭐 따지고 보면 뭐 제가 제일 어려 보이긴 하잖아요. 언니 자꾸 그러겠어요? 누님 진행하시죠. 자, 사실 이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치매가 이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치매 신약 소식도 들리고 또 치매 돌봄 프로그램이 난다니까 어우, 점점 나이 먹는 저로서는 너무나 좋아요. 진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서운 병이 치매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했던 것도 좋아했던 것들 아무것도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너무 슬퍼. 야, 진짜 제가 클 때는 그 이런 말을 방송에 좀 그렇잖아요. 벼룩박에 뭐 이런 막 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어른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거든. 남 욕할 때. 네. 근데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가끔은 좀 지우고 싶은 게 있어요. 또얘 내를 쳐다보고 지우고 싶대. 좀 지우고 싶은. 야, 왜 이래 진짜. 요새 드라마에 그 양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 지우는 거. 같이 오늘 가는 진짜 누나 졸업사진 다 지우셨잖아요. 그래, 이거 다 지웠잖아 네, 지금. 치매 정보까지 진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공개 클리닉 왜 함께 하시죠?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다녔습니다. 아, 넌 아침 일찍 어디 갔다 오길래 다녀왔습니다야? 아, 그게 운동. 너 왜 그래? 무슨 운동을 얼마나 했길래 제대로 허리를 못 펴?
그게 준비 운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수상해. 뭔가 수상해. 당신의 허리가 수상하다. 참는다고 덜 아픈 것도 아니고 버틴다고 낫는 것도 아닌데 왜 병을 키우는 걸까요? 허리 통증의 뿌리를 뽑는 방법을 공개 클리닉웰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척추 질환입니다. 다들 허리 괜찮으신가요? 저요. 갑니까? 야, 드디어 저의 날이 왔습니다. 제가 요추 2번, 3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여기 다 스펙 보고 들어왔거든요. 네, 자랑이다, 자랑이야. 김영희를 종합병원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말이죠. 역시 영민씨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치고 야 이게 허리 안 아픈 사람 없을 것 같아.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요렇게 있다가 한 오후까지쯤 돼야 이렇게 펴지거든. 맞아요. 너무 힘들어. 참 요즘에 이 사람들 한 셋만 모여도 허리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이 아픈 거에는 나이가 필요 없다니까요. 네. 근데 서지호 씨는 네. 돌리도를 하기 때문에 허리는 괜찮잖아요. 항상 운동을 하잖아요. 돌려가면서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그럼 다 같이 돌리면서 네. 오늘 주치의 두 선생님 분이네 불러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돌리도가 두 분이네. 돌리도. 야, 이 노래 부르면 허리 건강해지겠다. 이 두 분이네. 굴리면서 오늘의 선생님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강주영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영입니다. 야 선생님이 바로 그 척추 질환을 정밀하게 치료하신다는 강주영 선생님 맞습니까? 예, 제가 척추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맞네. 썼어요. 아니 오늘 진짜 잘 됐다. 왜? 아니 제가 공클에 예. 매주 이렇게 출연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 분들이 저한테 나 허리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내가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근데 오늘 제가 의사 선생님 모시고 제대로 듣고 공부해서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죠, 제가. 나 환자야, 나. 자랑이다, 자랑이야. 야 영민 씨는 허리가 완전해. 아유, 다들 이렇게 참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요새 허리 안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요. 원장님의 하루를 한번 영상으로 따라가 보면서 답을 찾아보죠. 오 아무도 없는데요. 야, 1등으로 출근하셨나 봐요. 이거 와이프가 지어준 다이어트 약인데 하루에 3번씩 먹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 하던 대로 해라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야 남들 생각해서 아내분이 지금 직접 지어주신 거구나. 예, 아내가 한의사입니다. 야. 제가 몸무게가 한 85kg까지 갑자기 쪄가지고 그래서 한 달, 2달 전부터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빠지는가요? 7, 8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좀 정상은 일어나시면 그래 누워 계세요. 그 소독하게 한번 엎드려 볼까요? 덮고 이런 것도 이제 괜찮으시죠? 예. 잘 그러시고. 근데 흉터가 작네요. 예, 이분은 협착증이 동반된 허리 디스크 환자분을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오늘 아침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으시다 그죠? 우리 침대 좀 똑바로 좀 봅시다. 내일 모레까지만 소독하면 소독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야 일어나신다. 예. 복도쪽으로 한번 걸어볼까요? 어때요 지금 걷는 거는? 많이 좋으시다 그죠? 아버님이 그 다리하고 엉치 아파가지고 좀 잘 못 걸으신 지가 한 몇 년 되셨죠? 자 한번 돌아가지고 한번 더 걸어보세요. 이제 뭐 불편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걸을 때? 전혀 없다 그죠? 너무 좋네요. 수술 부위하고 네. 얘기만 또 땡기고
그것도 이제 태어나실 때쯤 되면 없어집니다. 그것도. 저분은 수술한 이제 6일째 된. 예? 오. 해지는 끝났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원래 입력하거든요. 해진 내용. 원장님이 너무 밝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수술 다음 날 이제 못 걸으시던 분들이 이제 걷기 시작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소독하면 수술 상처가 아물잖아요. 저는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재밌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보통 8일이나 한 2주 정도 되면 퇴원을 하시거든요. 그때 또 뿌듯하죠. 야, 이게 뿌듯하면 천생사시네. 아, 정말. 아니, 근데 어디 가십니까? 아, 이제 회의하러 가는 겁니다. 와, 아침에 해진 마치고 또 바로 회의로. 자리가 여기 원래 자리 여기인데 제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시노비올 시스트로 해가지고 볼륨펜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고 한 1년 괜찮으시다가 이번에 다시 외래로 오셨던데 통증이 좀 심해지셔가지고 지금 허리랑 오른쪽 엉치, 오른쪽 종아리 뒷부분을 당기고 저리고 하는 통증입니다. 예, 근데 이때는 그래도 걷는 데는 지장이 없고 해서 수술하기는 좀 아까워서 시술하고, 보통 이 정도로 시술하고는 대부분은 좋아지시고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어서 해봤는데, 요번은 사이즈가 갑자기 이렇게 확 커져가지고 요거는 오늘 수술해서 좀 제거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환자가 이거 입원해 있는데 지금 수술했는데 비슷하게 사진이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비슷하잖아요 사진이. 그렇게 많이 안 아파서 시술하셨는데 요번에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걷고 이래가지고 사진을 다시 찍어봤는데 이래 했거든요. 그래도 많은 날인데 강 원장님은 오늘 진료도 봐야 되는데 나중에 틈틈이 수술 안 하면 고생 많으시겠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수술을 한다는 거죠. 보통 대부분은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뭐 시술적 치료 같은 경우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너무 참다가 병이 진행을 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간혹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제 나이 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옛날에 다 그랬거든. 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딱 가면 그 수술을 할까봐, 수술이 뭐 또 잘못되고 이럴까 억지로 참는 분들이 그래 만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도 못 막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어떤 질환이든 간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해야 그 예후가 좋은데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보니까 금방 걸어 다니시네요. 바로.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수술하면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누워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닌가 봐요. 네. 요즘은 최소 침습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신 환자분들 대부분 수술 다음 날부터 걸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압술 같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철심 박는 그런 큰 수술을 하신 분들도 다음 날 되면 걸어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술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침 해진 돌 때 매일 소독을 함께 하면서 이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감염이나 이런 거를 매일 확인을 하고, 그런 낌새가 보이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드레싱 직접 하시는 원장님이 사실 별로 그래. 많이 못 본 것 같지 그러네. 않나요? 그죠? 간호사분들이 네. 그걸 맡아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근데 재밌어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낫나 보자 이렇게. 보통은 인턴이나 뭐 레지던트 때는 할 수는 네. 있는데 이제 전문의가 직접 하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 말고 환자 다른 할 일이 입장에서 없어서 그런 건 진짜 아니지. 안심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인턴들을 못 믿어 오셔가지고. 그렇지. 아, 그건 아니고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들을 환자분들 보니까 또 예. 좋으시고 진짜 기분이. 천생의사시네. 다른 거 하시면 안 되겠네.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환자들이. 네. 그러니까. 아유 원장님 또 어디를 저렇게 가시나요? 아, 식당입니다. 보통 해진까지 끝나면 오전 진료하기 전에 아침밥을 병원에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뷰 좋네요. 네. 이야. 카메라에 대니까 얹을 것 같아요.
오늘 신경 좀 쓰는 거야. 그 제가 출근할 때 밥 해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니까 6시 반쯤 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밥 먹은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은. 네, 안녕하세요. 예, 앉아보십시오. 지금 증상은 좀 어떠세요? 많이 보존됐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다, 그죠? 요 왼쪽이 그때 내원할 당시 사진인데 척추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요 디스크가 오른편에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반대편까지 이렇게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신경이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뼈를 일부 제거를 해서 공간을 만들고 요 터진 디스크는 이제 신경을 옆으로 젖힌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요렇게를 좀 제거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른편을 보면 이제 수술 후의 사진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펴지고요. 네. 제가 제거했다고 하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함으로써 척추관 네. 공간이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디스크는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통증도 그때 수술 다음 날부터 이제 잘 걸어 다니셨죠. 네. 네. 그래서 통증은 이제 통증이 괜찮으시고, 없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경과가. 그래도 허리는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평소에 네. 생활하실 때 바닥에 앉는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고, 바닥에 앉을 때는 허리가 많이 굽어지니까. 그리고 의자에 앉으실 때도 엉덩이를 최대한 뒤쪽으로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바르게 펴고 하는 게 좋고요. 무거운 걸 들거나 또는 하실 때는 가능한 조심하시고 몸에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이용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허리를 숙인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든다든지 하는 거는 디스크에 무리를 갈 수가 있고요. 아직 수술하신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저게 아직은 일주일 정도는 더 잘 차셔야 되고, 예? 산에 그냥 한 350m. 너무 무리한 산행 말고 동네 뒷산 정도는 이렇게 땅을 짚을 때 허리에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 동네 뒷산이나 이런 거, 이 정도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앉아보십시오. 봅시다. 어머니가 지금 허리도 왼쪽으로 아프시고 엉덩이도 왼쪽, 그리고 왼쪽 다리 전체적으로 무겁다고. 예, 아프고 요번 아파서 많이. 어머니는 요추 4번에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서 요추 4번 뼈가 5번 뼈보다 앞쪽으로 밀리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습니다. 허리에는 좀 심각한 병인데, 그리고 요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인해서 이제 척추뼈가 주저앉으니까 추간공이라고 이제 신경가지가 빠져나가는 길이 좀 좁아진 거. 사실 요거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인공뼈를 넣고 철심을 박는 아주 큰 수술을 저희가 고민하는데, 어머니는 증상이 그렇게 하기는 아까워요. 왜냐면 평소에도 요런 허리로 잘 지내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런 척추뼈가 밀린 거는 그냥 두고 요런 그런 염증 반응이랑 이런 갑작스러운 통증 일으키는 거, 그런 것만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꼬리뼈 쪽에다가 국소 마취하고 바늘구멍을 하나 낸 다음에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를 다 확인해 보고 유착이 있는 부위를 찾아서 거기 있는 염증 물질들을 좀 씻어내고 엉겨 붙어 있는 거를 풀어주고 치료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통증이 좀 해결되고 나면 이제 평소에 걷기 운동이나 수영 같은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런 허리에 있는 기립근, 어머니 근육이 남들보다는 조금 약하시거든요. 요 근육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허리 근육이 강화가 되게 되면 요 허리 근육이 허리 철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더 앞으로만 밀리지만 않으면 남은 여생 동안에도 수술 안 하고 잘 지내실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선생님한테 맡기나신 게 선생님한테 믿고 있는 게지 뭐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없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렇게 실내가 두터우니까 치료도 왠지 막 더 잘 될 것 같아요.
나을 것 같고. 이 환자분 중에 아까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도 계셨지만 또 젊으신 남자분도 아까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10대들도 많이들 예, 환자분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진짜인가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활동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구부정하게 책상에 앉아 있게 되면 디스크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퇴행성 변화가 빨라지고요. 그렇게 약해져 있는 디스크가 어느 순간 손상을 받게 되면서 디스크 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 아까 화면 보니까 남자 환자분들 TV 볼 때 바른 자세로 본다고 하잖아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저처럼 허리 쫙 펴고 어깨 펴고 그러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깨 넓어 보이니까 훨씬 더 멋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근데. 지금 말할 때만 이게 허리 펴고요. 아까 옆에서 계속 봤는데 목 계속 어디 갔어? 이렇게 목. 가지고. 목이 없어. 내나 서지호 씨가 이야기하면 다르지만 종합병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누가 이게 믿어지겠어? 예? 아니 지호 씨가 혹시 지호 정말 바른데 혹시 뭐 이렇게 아니, 지금 영민 지호 씨가 씨는 아는 상식으로 뭘 가르쳐 줄 게 있습니까? 영민 씨는 지금 허리를 편다면서 지금 어깨를 갖다 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목이 없어, 목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 지금 의자 뒤로 네. 내 엉덩이를 딱 뒤로 갖다 붙이시고요. 오케이. 예, 이 위에서 내 머리를 누가 이렇게 확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이렇게 쫙 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영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가 조금 짧아서 네, 밑에 다리가 안 닿긴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네, 발바닥도 네 밑으로 딱 네 그렇죠 쫙 붙을 수 있도록. 뭔가 네, 이렇게 대신에 이제 이게 펴지는 느낌. 엉덩이만 붙이다 보면 이게 또 배가 나와요. 아, 배를 허리를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제끼는 네, 허리를 이렇게 네, 제껴서 배가 이렇게 툭 나오죠. 이거는 또 코어를 잡아줘야 돼요. 네, 코어도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서 있는 기분. 제가 이름이 서지호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몸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네. 야, 맞습니까? 이거 지금 그 이러니까 네,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좀 자, 선생님 맞습니까? 어때요? 서지호 씨가 너무 이야기. 교과서적으로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추가할 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야.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할 게 조금 있네요. 허리 관리법 일단 뭐 반듯하게 앉는 방법은 함께 보셨잖아요. 이외에도 일상에서 우리 척추의 건강을 이렇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자세를 자주 바꾼다. 아까 그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을 맞아, 하더니 맞아.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구나. 어떤 자세든. 바른 자세로 앉는다. 우리 방금 제대로 지호 씨가 배웠죠. 말씀하시네. 네, 영민 씨 어깨 내리세요. 목이 어디 갔나요? 어깨 내리세요. 네. 어깨가 같이 올라가. 많이 걷는다. 아까 보니까 그 진료하시면서도 자주 걸으시라고 환자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 고. 근데 사실 이제 이거 네네. 걷는 것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팔을 앞뒤로 네, 이렇게 흔들면서 정확하게 네, 이렇게 바로 걸으셔야지 이렇게 걸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호 씨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구나. 집에서 이런 것만 하구나. 아니 제가 또 운동의 머신 아니겠습니까? 야, 좋아. 자, 마지막입니다. 물건은 몸에 붙여서 그래. 든다. 그게 안 이게 보여요. 중요한가 봐요. 지금 말씀 많이 그 하셨어요. 물건을 들 때 물건이 몸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굽혀서 들다 보면 허리에 하중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드실 때는 가능한 몸을 물건에 붙인 다음에 허리를 펴고 무릎을 펴는 힘으로 이렇게 드는 게 허리에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대본이다.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허리를 멀리 들고 일하면 그게 운동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이제 남자- 아이코 예, 이렇게 그렇죠. 허리에 아령 무리가 같은 갈 거 수 있죠. 들고 그렇죠. 운동할 때도 여기 딱 붙여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아령을 들고 하는데 아령을 처음에 들 때 허리를 이렇게 해서 들었거든요. 아, 처음에 시작할 때. 네네네. 아 이게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무리가 되는 그렇죠. 일이구나.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팁을 드리면 오, 네. 이야 좋아. 너무 전문가스럽구나. 야, 진짜. 오늘 멋져 보이네. 달라 보이네, 아 사람이. 근데 말을 해도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한번 제끼고 이야기하니까 또 달라지네. 이 부모님들이요, 어르신들 네. 이렇게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 보통 이렇게 누가 부르면 벌떡 이렇게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약간 옆을 틀어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아, 맞아. 벌떡 저희- 일어나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아버님 부르면 브레이크 댄스 주듯이 이렇게 들어서 BV처럼 일어나요. 그럼 저도 제 딱 개인적인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 좀 피곤하면 좀 잠을 좀 오래 자는 경우가 생기면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이렇게 돼요. 이게 펴지질 않아요. 그러면 막 애써서 막 이래 하다가 막 일어섰다가 5분만 넘으면 이제 좀 이렇게 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소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가끔 먹거든요. 그 정도예요? 이것도 디스크하고 내지는 뭐 시술을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까?
이 정도 뭐 통증으로는 시술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런데 디스크 초기 증상일 수는 있습니다. 보통 단순 요통은 2주 이상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2주 이상 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혹시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일단 엑스레이만 좀 찍어봐도 이제 디스크가 나쁘신 분들은 표가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 이렇게 물어보면 걔 좀 무서워. 안 물어볼 걸. 다음 영상 이제 수술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잘 보세요. 남들 같이 야, 갈까? 이래. 함께 보시죠. 왼쪽이 불편하시죠? 예. 지금 시술 부위를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표시 부위에다 이제 바늘을 삽입하게 됩니다. 좀 콩콩거려요, 어머니. 빈실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유착을 좀 방리를 하고요. 들을 띄고. 예, 그리고 이제 유착을 풀어주는 약이랑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 치료제를 주입하고 있죠. 저게 치료제네, 저게 치료제. 진짜 그러면 아픈데 바로 되네. 오늘 끝났고요. 3일 동안 물 안 들어가게 하세요. 아니 벌써 끝났어요? 보통 10분이 안 걸립니다. 엄마 다시도 안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좀 있고 이 석회가 있어가지고 디스크를 제거하려면 좀 딱딱하게 되거든요. 디스크가 부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들어갈지 지금 그거 생각하고. 이게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거니까 요거 CT로 뼈 모양 보고 MRI로 신경들 이런 거랑 이런 거 보고 들어갈 길을 보는 거죠. 수술 계획을 세우신 거군요. 예. 디스크 수술인가요? 그 협착증도 같이 동반된 디스크 환자 수술입니다. 협착증 있는 부위에 있는 뼈를 일부를 제거를 하고 드릴을 이용해서 좀 제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색 데를 이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꺼워진 저게 이제 협착증의 원인이죠.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로 디스크를 제거하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한 거고요. 아, 저게 디스크예요? 네. 마지막에 혹시나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브레이크 막 빼볼래요? 브레이크 좀 받아놓고 끝내자. 어머니 도와주신가? 네. 아, 얼마나 걸린 거예요? 또 1시간을 안 넘깁니다. 이야. 아니 저거 빨리 돌린 거 아니죠? 아, 그렇겠지. 근데 뭐, 야. 아, 자, 방금 그 현미경을 보면서 이 척추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또 내시경을 보면서 척추 수술 하시잖아요. 뭐 이 차이는 뭐 수술이 뭐 어때 다릅니까?
보통 디스크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시술에 가까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내시경 시술 또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부분 마취만 해도 되고 이제 척추의 척후면에 한 7mm 정도 작은 절개를 낸 다음에 내시경이 지나갈 수 있는 얇은 볼펜보다 얇은 관을 삽입을 하고 그 관을 통해서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보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있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나 또는 디스크인데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런 레이저를 이용한 현미경적 미세 현미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수술하고 나고도 자국은 별로 안 남겠네요. 보통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땀 정도 꼬매는 정도의 수술 상태고 이제 칼을 이용하는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한 2cm에서 2.5cm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렇게 봉합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생체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버리기 때문에 수술 상처도 거의 남지가 않죠. 야, 일회용 반창고 하나 딱 붙이면 신기하다. 되는 거네. 이거 뭐 여드름 하나 난 것처럼. 이만큼 2cm니까. 2cm니까. 아니 근데 그 척추 수술하면 원래 그냥 대수술로 그렇지.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디스크하고 이 협착증 뭐가 다른 건가요? 이제 신경이 있으면 신경 앞쪽으로는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물렁뼈인 디스크가 있게 되고요. 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기는 거를 허리 디스크. 그리고 신경 뒤편에 있는 이런 인대라든지 또는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신경 뒤쪽에서 척추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것을 협착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 병변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는 경우 디스크가 자극을 받아서 통증이 심해지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협착증은 숙일 때 이런 두꺼워져 있던 인대가 당겨지면서 얇아지기 때문에 공간이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협착증 있는 오래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꼬부랑 할머니병 숙이면 이게 심하니까 이게 5년, 10년 정도 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해지는 예. 야, 이거 제가 2, 3번 사이에 디스크는 나와 있는데 아, 이거 수술해도 되는지 난 진지해요. 나 지금 이거 수술해도 되는지 그때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오래됐어요? 분도 있거든요. 아픈지? 네. 아, 근데 임민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위에는 하나도 없어. 밑에만 앉아야 어떻게. 두피도 안 좋아요. 내보다 더 커. 그리고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네. 지켜봤는데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걸으시는 분들은 칼을 대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꾀병 아닙니까? 꾀병이네 그럼 이 양반아. 사실 참고 있었어요. 참고 있는 거지 지금. 참고 있었어요. 꾀병이구만. 보통 이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한 전체 오신 환자분들의 한 5%도 채 되지 않거든요. 오. 대부분은 시술이나 또는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만약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딱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그 병변 부위만 제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온 디스크라든지 또는 척추 관절을 새 걸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이 없어지고 나더라도 평소에 꾸준히 바른 자세라든지 운동을 하여 가지고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유, 그래. 네. 수술을 안 해도 텐데. 아, 다행이다. 지금 아니래. 그 웃는 얼굴로 운동을 많이 하라. 맞아. 네, 몸짱 개그맨으로 한번 거듭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확실하죠. 건강한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근데 운동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엉덩이 아프던 거 어때요? 수술 전에? 그 수술하기 전에 제일 불편하던 거 있잖아요. 그 엉덩이 아프고 하던 거. 그건 어때요 지금? 그 제가 이제 협착증은 다 넓혀놨고 디스크도 다 깨끗하게 제거했거든요. 오늘 좀 누워 계시고 내일 아침부터 좀 걸어 다니실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모박 나오는 거 잘 봐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지금 시술한 지 한 3시간쯤 지났잖아요. 이제 걸어보니까 좀 어때요? 잘 걸어질라 하네. 그죠? 금방 회복되죠, 시술은. 원래 가면 통증이 조금 수월하니까 걷기가 조금 수월하지. 잘 걸으시네 이제, 그죠? 이렇게 이제 퇴원하시고 나면 평소에도 꾸준히 이렇게 걷는 연습하세요. 아니 누가 오늘 수술한 분이라고 해서 병원에 한 달 계신 분이 좋아지실 야, 더 그래. 더 좋아지셔야지. 지금 보니까 시간이 7시 13분인데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항상 수요일이 제가 제일 이제
빡신 날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외래 보고 디스크 제거하고 협착증을 넓혀주는 허리 수술 요거를 오전 오후 외래 보면서 다 하니까 조금 일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수요일은 또 당직이라서 집에 못 갑니다. 환자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런 응급 상황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의료진이 이제 병원에 밤사이에 이제 지키고 있는 건데 사실 뭐 특별하게 연락 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1년에 한두 번. 자,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났고 이제 몸 좀 풀러 가봐야겠네요. 자, 가자. 자기 전에 물리치료 쓸까 간단하게 몸 좀 풀고 이렇게. 어머. 오. 저분 누군가요? 아, 헬스장이 아니고 여기가 물리치료실이군요. 병원 물리치료실. 야, 가운 벗으시니까 몸 굉장히 좋으시네요. 운동 좀 하시네. 네, 일 끝나고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가볍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자면은 좀 몸도 뿌듯하고 좀 개운하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기립근이나 복근이나 이런 코어 근육이나 이런 게 좋으면 디스크에 받는 하중도 많이 줄어들고 좋죠. 야, 그래. 진짜 근육질이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운동을 하실 분이네. 헬스클럽이 아니라서 사실 운동기구가 오! 별로 없습니다. 오! 뭐야? 야, 저거 진짜 어려운데? 숄더 브릿지. 어? 예. 야, 지금 유지태, 우와. 선전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저거 아무나 올드보이 할수 나오는 거 없는 아니에요? 건데. 올드보이. 야, 저거 잘못하면 바로 1층 응급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코어와 허리가 굉장히 튼튼해요. 이야. 와, 아니 가만있어. 야, 저 장면 하나로 그냥 확 다 끝나쁘네. 야, 뭐 건강 증명. 와.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줄을 땡기갖고 막 이러진 않았죠? 뭐 예, 그러진 않습니다. 낚시줄 같은 거뭐 누가 땡기주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근데 저래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저거는? 글쎄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저 정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운동이 생활화되어 계셨기 때문에 한 맞아요, 5년 맞아요. 이상은 운동하신 분이에요. 야, 맞죠? 진짜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 네. 야, 근데 그 원장님의 이 긍정적인 에너지, 내가 여기서 막 목소리 크게 하는 이유가 있어. 예. 내가 좀 크게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좀 힘이 솟까 싶었어요. 내가 목이 트지도 크게 하지. 내가 이 크게 말을 하고 싶겠어요, 사실. 그 옆에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귀가 나간단 말이야. 귀가 지금 안 들려요. 지금 여보세요. 야, 오늘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져서 네. 오늘 환자분들 보니까 수술 망설이셨던 분들도 용기를 내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도 좀 용기가 생기네요. 아니, 수술 안 해도 되니까 운동하시겠어요, 운동. 나도 한번 원장님처럼 무리하지 마. 바로 실려가겠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아, 근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잖아요. 예. 제가 사실은 운동 많이 하라. 저도 이제 웨이트를 한 6년 했고요. 오. 네, 필라테스 지금 4년째 네,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좀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 웨이트가 허리에 좋지 않다고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네. 이제 환자분들은 저런 운동하면 안 되죠. 환자분들은. 그렇겠죠. 네, 환자분들은 운동하면 안 선수 되고. 우리처럼 선수급 정도 아니, 돼야지. 저는 선수급은 아니고. 아, 네네.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가벼운 맨손으로 하는 근력 운동이랑 가벼운 걷기, 수영 같은 이런 운동들이 허리에는 아주 좋고 부상도 생기지 않는 운동입니다. 근데 저도 뭐 공원이나 뭐 산에 우리 집 아파트에도 뭐 그런 게 좀 운동 기구들이 좀 있는데 그쵸. 누우면 물구나무 서고 하는 이런 거는 아이고 아줌마들이 진짜 또 내리면서 줄서가 기다리거든. 등치기. 줄서가 기다리거든.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그거는. 그건 궁금하시죠? 네. 법과진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야, 지금? 또 준비를 했네요. 아하.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 듣자. 헛가진 가. 좋아. 자, 척추 질환을 앓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문도 참 다양한데요. 그만큼 믿어도 되나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얘기네요. 거꾸리 운동은 허리 건강에 좋다. 이거 하면 근데 좀 개운하고 약간 키 커지는 느낌 좀 있지 않나요? 제가 하나, 네, 둘, 관전문 셋.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아유 다행이다. 오. 근데 사실은 이런 제가 아는 시장에서 김치를 담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매일 그 시장 바닥에서 김치를 담으면 김장자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막 허리를 폐주고 수술도 받았어. 그 옆에 저런 거꾸로 기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 할수록 너무 좋아지고 앉아서 쪼그려서 김치를 담는데 이상이 없다 해서 이게 만약에 내가 엑스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출연합니다 내가. 출연합니다. 아, 나 안 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네. 이렇게 기쁜 소식이? 다시는 출연합니다, 여러분. 예? 다시는 출연합니다. 원장님의 표정이요. 네. 심상치가 않은데 어, 정답 진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뭐요? X입니다. 오! 왜? 아니 엑스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거꾸리를 하면은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증상이 좋아지신다고 일시적으로 그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허리를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가 좀 펴지면서 크기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협착증도 이제 두꺼워진 인대가 당겨지니까 일시적으로는 조금 얇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허리 통증 원인에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파열된 디스크라든지 또는 척추에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 또는 골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면 안 되죠. 하면은 훨씬 더 나빠지실 수가 있고 또 이게 협착증이나 디스크, 만성 디스크라고 하더라도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당겨지는 힘이 좀 과하게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견인 치료인데 견인 치료는 목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한 10% 내외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크면 한 50% 정도 그래서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당겨주게 되는데 이런 거꾸리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거꾸로 매달리면 이 힘이 또 과하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피해 주시는 게 좋죠. 아 그러면 이것도 그냥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해야 될 사람이 따로 하나씩은 있네. 일단은 어. 선생님의 진단을 확실히 받고 그렇죠. 해야 될 사람이 따로 해야 있네. 되겠네요. 야, 여담이지만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매달리는 거 매달리는 있잖아요. 거 있잖아. 그 밑에 동전 많아요. 나도 한 번 거기서 죽으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헤집어 보게 되더라고요. 많습니다. 오늘 산책길에 참고하겠습니다. 산책길에 발로 살살 보면. 아주 좋은 팁. 오늘 이제 줄 서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겠는데. 네. 병원 갔다 와야 줄 그러게요. 서네.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많은 것 충격이다. 같은데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허리가 아프면 보조기를 차야 한다. 이거는 그 왜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운동할 때도 허리 아프면은 그렇게 복대 같은 거 차고 네네. 하거든요. 일단은 차야 돼. 하나, 둘, 셋. 나 진짜 이거 틀리면 야, 진짜 오늘 나온다. 우리 의견 통일 잘 되네. 야, 우리가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데 과연 정답일지 또 원장님 이 사람이 별로 안 정답은요? 좋으신데. 왜? 대박. 허리가 아플 때 보조기를 차면 아무래도 척추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통증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보조기를 처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한 6주 정도 또는 이제 유압술, 철심 박는 수술이나 골절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정도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 요통에는 처방을 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이 보조기를 오래 차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체중을 허리 근육으로 받쳐야 되는데 보조기에 의존을 하다 보면 허리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허리 통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빠질 수가 있겠죠. 내 힘으로 내가 붙어야지 남의 의존하면 그 의존이 평생 가니까 오히려 운동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야. 헬스장에서 이런 인대나 이런 데 조금 저기 할 때 이렇게 압박 맞아 이런 거 차잖아요. 그런 그때 거 아는데? 차잖아요. 무거운 역기를 들 때 보조기를 차는 게 물론 부상 방지에는 도움이 그렇죠. 되겠지만 올림픽 선수들도 그 그래, 무대 네, 차지 되겠죠. 않습니까? 도움이 될 수, 그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장기간 이렇게 하게 되면 근육이 약해질 수가 있고 또 헬스클럽에서도 이거를 너무 과신하다 보면 평소에 본인이 들 수 있는 무게보다도 더 많은 무게를 무게 들게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또 오히려 부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무게는 자신의 한계치보다는 조금 더 낮게 이렇게 하는 게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하다 보면 무게를 만약 100kg 들었어. 그럼 도전한 거야. 맞아. 약간 120kg 들고 느껴지면서 싶거든. 그러면 이제 120kg 이거 야? 감아야 돼. 잘 드시네. 감고 해야 돼. 그러면 그 희열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야. 저도 벤치프레스를 한 30대 이럴 때는 그렇게 무작정 계속 늘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40대가 넘어가니까 요즘은 100kg는 잘 안 넘깁니다. 저는 예전에 목이나 허리 이렇게 처방을 한번 받으면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꾀병 부릴 때마다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쉬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계속 그래 아프지. 집에 깁스가 종류별로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오른발 왼발. 야, 아, 근데 오늘 저의 인성이 네. 저희들이 세 사람이 공부를 하고 흑과 진가 문제를 이렇게 빵점 통일되면서 맞은 빵점 맞기는 처음이네. 대반전. 와, 진짜. 진짜 이거는 야, 이 진짜 허리가 뜬 소문들을 잘 가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데. 진짜 또 네. 느낀 게 정말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확실히 받고 진단을 받고 뭐든 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그죠? 특히나 이제 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런 뜬 소문 정말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뜬 소문도 잘 알아봤고요. 모두가 참 걱정이죠. 이 허리 건강을 위해서 오늘은 강주영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모두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요? 척추가 나빠지기 전에 나빠지는 걸 막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시고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이런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걷기, 수영 같은 걸 해서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디스크나 척추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가능하면 늦추는 게 허리에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병원에 사람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헬스장에서 또 너무 무리하다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 딱히 괜찮네요. 제가 그런 사람. 저는 요즘에 평생 지키는 하나는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 딱 밖에서 딱 보고 네. 의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하나는 확실히 요즘에는 다 이렇게 다 의사들이 의자가 다 맞아.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는 네.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TV 보고 계셨다면 허리도 한번 펴시고요.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한 번씩 걸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봐요. 꼭 봐요.